네, 이 고독사 문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택관리공단 사장님. 네네. 영구 임대주택에서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자살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 전체 199건 중에 58건, 고독사는 50대에서 64건, 네. 주로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많으시고 장애인분들 또 일반인도 좀 계신데요. 영구 임대주택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구임대 이제 주택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영구임대 주택이 이제 30년이 이게 다 돼가기 때문에 예전에 입주했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했듯이 14만 가구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9만 세대고 장애인이 3만 9천 세대고 독거노인이 8만 세대 그리고 65세 이상이 50%를 넘어서 64%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지역보다 고독사나 자살이 있을 개연성들이 높아집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그 주거복지사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진행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체 126개 단지에 지금 10개 단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좀 확대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현재 저희와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시범 사업을 영구임대 주택단지에서는 10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지역에서 성과를 통해서 확대 예정입니다. 예산 문제인가요? 예,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 LH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그 고독사 관련해서 좀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주택관리공단 관리 대상에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기타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민간 관리 위탁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LH에서 파악도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사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주실 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고. 아마 이게 그동안 이제 시설 관리 쪽에 좀 많이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 개별적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좀 현황이 좀 다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고독사 점점 이제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지금 뭐 예. 고독사 문제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로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뭐 공단이나 공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면 네. 이런 좀 그 정말 안타까운 현상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예산이 이제 문제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좀 공사 좀 협의를 좀 해서 네. 우리 복지사분들 또 충원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싱크홀 문제 관련해서 우리 시설안전공단 이사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뭐 작년부터 계속 이 그 싱크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안전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건도 없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싱크홀 집안 침하 사고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면 2014년에 69건에서 2018년에 338건. 올해만 해도 지금 요 근래에 언론 보도 보면 10월에 포항, 9월에 여의도, 9월에 대구, 9월에 서울, 영등포, 부산에 2건 계속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좀 규모가 크거나 사상 사고가 있는 기준이 경우. 보면 이제 뭐 그 깊이 2m 이상 예. 뭐 이런 자체 기준들이 있던데 예. 요 근래에 난 사고만 해도 이제 포항 같은 경우가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가 4m, 영등포구도 깊이가 4m 등등인데
조사를 안 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사고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굳이 그걸 별도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고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조사위원회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1년이 넘도록 그 위원회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뭐 물론 이제 법적 기준에 따른 사고와 근데 현재 이게 사고 조사를 지금 그러면 경찰이랑 지자체에서만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제 저희 사무국이,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열지는 않지만 예. 저희 사무국에서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국은 검사의 역할을 하고 위원회는 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분명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무국에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을 해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사고 이후에 뭐 원인 조사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양한 자료들을 좀 축적을 해서 사전에 좀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공단에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설 사고 관련해서 또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건설 사고 신고제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보면 지금 그게 거의 그 50% 정도밖에는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아직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 7, 8월만 해도 7, 8월만 해도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자료를 보면 그 신고하신 분도 신고한 업체가 두 달간 보니까 684건에 48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신고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을 통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는 산업재해로 보고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행정부 내에서는 관리를 해왔던 건데 이제 저희 국토부하고 저희 공단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건설 사고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7월 1일부터 되어져 있어서 이게 시행 초기여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강제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예, 이게 지금 신고하도록 강제화 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처벌 규정이 없어서요. 요거는 저희가 그 국토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처벌 규정을 좀 만들어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우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